네, 기자 홍사원입니다. 월요일 홍사원 쇼, 홍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최강욱 전 의원, 조수진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최 의원님 그 사이에 좀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 아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실망한 분들이 있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 의원님 당사자 얘기를 직접 들어보고 판단하는 것이 좀 맞지 않겠느냐.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최 의원님 같은 게 우리 사회에 어떤 큰 자산이라 소중한 자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그런 건 아니. 어쨌든 실망한 분들이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직접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일단 먼저 그날 이후 신경정 어떻습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윤리감찰단 진상조사도 받고 연수원장도 사퇴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칼날을 걷고 있는 심정.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왜 말이 없냐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 상황이 좀 이상한 거 아니냐라는 말씀하신 분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질타를 많이 받고 또 걱정도 많이 받고 했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다들 제 어떤 심리 상태나 이런 것들을 많이 걱정해 주셔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칼날을 걷고 있는 심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많이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싶었습니다만은 나름 또 답답한 면도 있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참 팩트에 참 너무 관심이 없구나 그런 제 나름의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일방적으로 이게 언론에 몰아가기가 되니까 그 과정에서 사실은 그걸 둘러싼 또 논쟁들이 지지자분들 가운데 생겼잖아요. 그게 무엇보다 속상한 일이죠. 저는 어떤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든 제발 좀 민주 세력이 분열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늘 드리고 다녔는데 저 때문에 또 제 얘기가 빌미가 돼서 그런 상황이 생겼다는 게 너무 괴로웠습니다. 근데 저는 아마 당의 임원이셔서 그랬을 것 같긴 한데 여차저차해서 그 발언의 맥락이 이러저러하다라고 그걸 좀 해명을 하실 줄 알았는데 곧바로 사과문 올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말이 없으셔가지고. 그 말이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나온 건지 이런 거는 별로 알 수가 없더라고요. 전체 그때 발언이 전체 이제 공개는 뒤져보면은 다 찾아볼 수 있는 건데 저는 사실 봤습니다. 저는 들어봤는데 일단 그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해요. 그날 그 얘기를 굳이 왜 한 거냐 안 해도 될 얘기를. 그렇죠. 그 말씀을 제일 많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표현들을 가지고 이제 언론이 집중 보도를 하니까. 당신이 그 정도 수준의 사람인지 몰랐다라는 말씀들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르겠어요. 계속 착각을 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정치적 위상이나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이번 기회에 말씀처럼 그냥 시중에서 그냥 발언권을 가진 시민의 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단계는 지났다라는 생각은 좀 많이 했고요. 그리고 그 얘기 중에 이제 그런 말씀이 계셨어요. 왜 남의 당 행사에 민주당 법인카드를 들고 가서 그 일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거는 명백히 팩트가 잘못된 건데 그 얘기도 막 하시고 그다음에 이 일을 둘러싸고 각종 또 음모론이 막 만들어지더라고요.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당시에 있었던 현장에서 질문에 제가 답변을 하는 과정이었는데 질문을 하신 분, 그다음에 사전에 아무런 양해나 동의를 구한 바가 없이 녹음하신 분 이런 분들이 서로 짜고 저를 없애기 위해서 벌인 일이다 이런 식의 음모론. 그다음에 심지어는 그게 이제 관점을 또 달리하면은 민주당 내에서 저를 제거하고자 하는 정치적 어떤 의도가 있어서 이 문제가 커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까지 제가 보기에는 다 사실이 아닌데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만 말이 꼬리를 물고 이렇게 번져가는 상황에서 그냥 침묵하는 게 이게 제가 보일 올바른 태도인가? 그러니까 이제 홍 선배님도 저한테 그런 충고를 해주셨죠. 이게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그냥 최강욱답게 정면으로 뭐랑가 얘기를 하고 판단을 구해야지. 그냥 이렇게 있는 게 능사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런 딜레마가 있죠. 이걸 어쨌거나 성비위를 둘러싼 2차 가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서 공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하든 이거는 사실은 논리적 설득이나 이런 게 지금 필요하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리고 어쨌든 피해자가 간절하게 피해를 호소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지 그거를 피해자와 관련해서 뭔가 잘못된 행동을 했다고 하는 사람이 나서가지고 저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시간을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거기서 몇 가지 발언은 어쨌든 저는 이제 쭉 다 이제 들어보고 텍스트로도 보고 했는데 뭐 제가 그냥 드라이하게 말하겠습니다. 뭐 이해하고 뭐 그런 거는 저는 뭐 저도 개인적인 뭐 감정을 있었던 떠나서 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거기서 매우 잘 부적절한 표현은 몇 가지 있었어요. 특히 가장 많이 말하는 게 지금 개돼지 표현이라는 거잖아요. 물론 그게 뭐 그렇게 아주 편한 자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공식적인 자리인데 그 표현 개돼지라는 표현이 굉장히 딱 각인됐고 모든 언론에 다 그 발언만 그렇죠. 빡 박제를 하시더라고요. 그랬죠. 그럼 어떻게 좀 왜 그 말을 하신 거예요? 그러게요. 되게 그 부분을 충격을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근데 일단 그 현장에서의 상황이라는 게 제가 앞에 강연을 했고 강연이라는 건 저는 이제 대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북토크를 제가 책을 내고 계속 북토크를 하고 다녔기 때문에 그 북토크를 해달라는 제안을 황운하원으로부터 받고 그런 자리인 줄 알고 갔다가 거기서 이제 강연을 쭉 하면서 강연의 요지가 제가 요즘 쭉 얘기하고 다니는 게 그런 겁니다. 이렇게 깨어있는 시민은 생각하는 시민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생각하면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우리가 의외로 민주주의를 많이 염원하고 갈구하지만 생각하지 않고 쉽게 판단을 내리고 휩쓸려가는 경우가 있다. 많다. 이런 걸 경계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으면 나쁜 정치를 하고자 하는 사람 또 나쁜 권력을 휘두르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걸 언제나 이용한다. 악용한다. 이 말씀을 주제로 꼭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당일 현장에서 그 강연이 끝난 다음에 이제 질의답변을 좀 하자는 요청이 있었고 질문을 해주신 분이 제가 이게 이제 뭐 당에서 만들었다는 녹취록이라고 해서 들고 왔는데 민주당에서 만든 녹취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을 말씀하셨어요. 애초에 우리 당에서 지금 세종시 문제하고 성비위를 둘러싼 여러 논란이 있다. 그런데 이 우리 당이라는 건 혁신당이죠. 질문하신 분. 혁신당 안에서 이런 어떻게 보면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이걸 처리하는 방식이 너무 이해가 안 돼서 내가 당사 앞에 가서 시위도 하고 했던 사람이다. 질문자가 하신 얘기. 질문하신 분의 질문을 그대로 읽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이걸 처리하는 방식이 너무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내는데 같이 하기도 했고 당사 앞에 가서 내가 메가폰 잡고 평생 안 해보던 시위도 했던 사람이다. 그리고 저는 이 있을 수 있는 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열린민주당 당원 출신이라고 하시면서 당시 열린민주당 대표를 해봤으니까 이 해결 방안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지 그다음에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나중에는 구름처럼 막 부풀어져 가지고 원래는 요만한 일인데 나중에는 엄청난 일처럼 피해의식도 생기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 당에 조언을 좀 해달라. 그리고 이 일이 딱 해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언젠가 또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당원들이 어떻게 애당심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갈 수 있을지 갈라질 때는 어떤 식으로 이걸 추스리는 게 지혜로울지 당대표를 해봤으니까 의견을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질문의 요지가 제가 강연에서 강조했었던 이 이렇게 사실관계에 명확하게 근거를 두지 않고 그냥 선동돼서는 안 된다 내지는 그냥 생각 없이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과 이어진 질문이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지금 조국혁신당이 어떤 식의 문제가 있었는데 당내 절차를 통해서 그 특히 성비위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명 조치가 있었다. 그다음에 세종시당이 시끄럽다더라. 이 정도 듣고 있었거든요. 러프하게. 그러니까 저는 당내 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데 그 결과를 놓고 당원들이 납득을 못하고 이렇게 갈라져 싸우고 있으니 특히 절차 진행의 공정성과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하시는 걸로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가 아니고 처리 방안을 물으셨으니까 처리를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계속 이렇게 되면 어떡하냐. 해결될 처리 방안을 당신 생각을 얘기해봐라 이런 거니까 저는 당연히 절차적 과정에 대한 의문이자 질문이나 항의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모든 걸 판단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그 이제 하워드진 표현의 책 제목을 언급을 했습니다. 달리는 기차 위에 중립은 없다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워드진 같은 분들이 항상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라는 말씀을 한다. 그리고 그런데 기차는 어느 쪽으로 달려가려고 하고 그거를 또 그쪽으로 끌고 가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나도 부산으로 갈 건지 서울로 갈 건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적어도 내가 왜 부산으로 갈 건지 서울로 갈 건지에 대한 내 근거는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사실관계를 아는 상태에서 판단을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했던 겁니다. 이거는 그 혁신당 안에서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 변호사님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정현순 변호사님이 그 절차 문제에 관한 당내 갈등이 격심해가지고
그 절차 문제에 관한 판단을 하는 별도의 위원회가 구성돼서 그걸 맡으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정현준 변호사는 민변의 여성위원장 예, 예. 출신이고 민변 예. 회장도 하신 인물이죠. 예. 그러니까 저는 아니 그게 다 어찌 보면 처분이 난 거잖아요. 지금 소위 가해자에 대한 예. 조치가 1차적인 조치, 제명 조치 네, 당내에 어떤 절차를 통한 조치가 났는데 그 절차가 지금 공정했네 아니네 왜 그 사람이 했냐 안 했냐 뭐 누구는 왜 얘기를 뭐 어떻게까지 했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거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라면 그게 왜 그렇게 됐고 얼마나 공정성에 문제가 있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제가 괄호 안에 들어있는 생각이었지만 그거에 대한 사실관계를 아십니까?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인지. 그러면 그거를 아시고 판단을 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를 제가 앞선 강연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주권자가 나라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시민이 되려면 내가 뭔가를 알아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면은 제가 이렇게 나쁜 권력 가진 사람들 이용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 지지자들을 개돼지 취급하는 거다. 제가 이제 국힘에서 벌어진 몇 가지 사례나 최근에 이제 그 전당대회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풍자하면서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개돼지 취급을 그 당 사람들이 특히 핵심 지지 기반이라고 여겨지고 있는 분들이 그런 취급을 받고 있다 지금. 민주시민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 지금 앵커께서 지적하신 이게 지금 개돼지처럼 우리가 살 일은 아니고 그냥 우리가 생각 없이 판단 능력을 유보한 채 누가 그냥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얘기하면 그쪽이 그 말이 맞다라고 해서 같이 갈등을 갖고 싸우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라는 차원의 표현이었죠. 그러니까 저는 앞선 강연에서 제가 몇 번 사용한 맥락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 맥락에서 현장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다 받아들여 주셨다고 생각을 했고 또 이 질문하신 분의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굉장한 공감을 표현하셨어요. 제 기억에. 그래서 그 표현은 그걸 가지고 제가 피해 당사자나 관련된 분들을 지지하거나 응원하는 사람들을 개돼지라고 폄하했다. 이거는 저로서는 참 억울한 부분입니다. 그때 정확한 그 워딩이 뭐였냐면은 당사자가 아니면 이게 모르는 얘기인데 예. 남 얘기 듣고 떠드는 거 아니냐. 정확하게 안 다음에 판단한 건지 아니면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은 그럴 것 같아서 싸우는 건지 이거 명확히 해야 한다. 예. 저 얘기하니까 저 말이 맞는 것 같아. 이거는 자기 생각이 아니지 않느냐. 개돼지의 생각이지. 예. 어쨌든 지금 이 말만 딱 듣고 보면은 이게 그러니까 사건의 그 성비 사건의 본질 이것만 갖고 저 사람 말 들으니까 그렇게 휩쓸려가는 거는 개돼지들이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요. 질문의 요지 자체는 그게 본질이 아니었고 그 예. 조국혁신당에서 그 사건을 처리하는 그 절차가 지금 너무 불공정하고 엉망이다 막 혼란스럽다. 예, 이런 걸 엉망이다. 왜 이렇게 되느냐 그걸 질문한 건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답하신 거다. 그러니까 중간에 제 워딩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게 이걸 더 세게 끌고 갈 힘이 있는 쪽은 일단 이걸 한쪽으로 끌고 가버리면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대로 딸려온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거지를 써서라도 끌고 가는 거예요. 개돼지들이 많으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면 개돼지는 누구를 지칭하는 거라고 지금 정확하게 그러니까 정치적 의사 표현하시는 형성 거예요? 과정에서 네. 그 명확한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고 그냥 왜 유력자들의 말에 이끌려 다니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정치를 퇴행시키는 예로 제가 앞선 강연에서 주권자로서의 깨어있는 시민의식이 없는 분들을 지칭하면서 정치인들이 이용하고 무시하는 대상으로서의 개돼지를 얘기하니까 이렇게 되면 서로를 위해서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강조하는 표현이었는데 이걸 얼마든지 이런 식으로 악용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는 제가 인지를 못했죠. 왜냐하면 앞에서 했던 얘기가 있었고 또 이걸 질문을 주신 분이 취지가 그거였어요. 나중에서야 제가 저기서 알려줘서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분은 이 문제가 제대로 그 처리되기를 바라셨는데 그게 부족하다고 생각하셨던 분이고 피해자들을 되게 지원하고 응원하시는 분이었어요. 네. 그런데 거기서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폄하하는 말씀을 드렸다고 하면 그거는 그렇게 그냥 그 현장에서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냥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을 지칭하는 단어가 아니었군요. 근데 언론에서는 그런 뉘앙스로 많이 해석해서 언급하고 비평됐었어요. 예, 저도 그 제목으로 그렇게 영상이 올라오고 돌아다닌다는 얘기를 듣고서 야 이거는 기회가 되면은 내가 반드시 이거는 해명을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그렇죠. 했었어요. 아니 최강욱 의원이 일반적인 국민이나 어떠한 피해자 지원 활동을 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발언을 할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더 놀라셨던 거죠. 아니 그러니까 현장에 계셨던 분들은 그런 내용의 다 진리 답변이 아니었다라는 말씀들을 밝히셨거든요. 그리고 질문을 저한테 하셨던 분도
제 페이스북에 댓글을 다시면서 그런 얘기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질문하신 분이 질문하신 분이 직접 그러니까 이게 저로서는 좀 황당한 일이었죠. 어쨌든 뭐 개 돼지라는 그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굉장히 자극적인 얘기라서 그 말 쓴 건 지금 좀 후회하세요? 이 말, 아니 저는 사실은 좀, 당연하면서 그 말을 많이 썼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사실 많이 쓰긴 씁니다. 이 깨어있는 시민, 생각하는 시민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주권자로서 확실한 의식을 가져야 된다라는 반대 개념으로 늘 써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는 맥락에 맞는 상황이라면 그거를 굳이 안 써야 되나라는 생각은 하는데요. 여러 정치적인 책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비유할 때 많이 비유되는 표현이긴 하죠. 옛날에 이게 교육부에서 고위 공직자가 국민들은 개돼지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 얘기 때문에 이제 뭐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소위 말하는 기득권층이 그 시민들을 얼마나 무시하는가를 원용하면서 쓰는 말이었는데 이렇게 빌미가 될 줄 몰랐죠. 또 한 가지 그러니까 이 논란이 된 발언이 그 사소한 문제로 치고받고 싸우는데 그렇죠. 그런 일은 혹시 아닌지 저는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는 했지만 그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그걸 사소한 문제로 이렇게 단순히 단정 지어버리느냐. 그거보다 맞아. 죽고 살 일이냐. 이렇게 한 발짝 떨어져 있는 사람으로서 볼 때 이렇게 죽고 살 일입니까? 이게 무슨 한동훈이 처남처럼 무슨 여검사 몇 명을 강간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처음에 보도된 건 그거였고. 그 다음 거를 좀 이따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 워딩이 녹취된 저건데. 중간에 제가 이 얘기를 합니다. 열린민주당 때의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때 이제 열린민주당 때도 제가 당대표로서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여러 가지 갈등과 논쟁과 분란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나고 나서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근데 그 문제가 좀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죽고 사는 문제였냐. 그리고 남들도 그 문제를 그만큼 중요하고 심각한 걸로 받아들였을 것 같냐. 그러니까 우리 당에서는 당시에 그렇게 치열하게 싸웠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그런 문제였냐. 그다음에 또 합당을 둘러싼 이제 저희가 민주당하고 합당하는 과정에서 그때도 이제 격렬한 논쟁이 있었거든요. 진통이 있었고. 근데 그 문제가 지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렇게까지 싸울 일이었냐. 굉장히 감정적인 언사가 오갔거든요. 그 말씀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조국 혁신당에서 세종시당이 어떻든 성비위가 어떻든 그거를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아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남 얘기 듣고 그냥 떠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내용을 잘 모르겠지만 이 절차를 가지고 치고받고 싸우는 거는 정말 아닌 것 같다. 이거는 그런 취지로 이어서 했던 말인데 이게 이제 이것만 떨어지다 보니까 그 일이 사소한 일이냐 그게. 이 그러니까 사소한 문제라는 게 그 성비 사건이 사소한 문제라는 게 아니고 이것도 역시 절차가 처리하는 과정에서 질문의 요지가 네네.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것도 포함돼 있었어요. 그게 다 비단 이 문제만이 아니고 그 당 내에서 여러 가지 어떤 이슈가 생기면 그걸 해결하는 당연히 절차나 방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를 예를 들어서 뭐 의원실이 해결해야 된다. 아니면 사무처가 뭘 해결해야 된다. 아니면 당원들이 투표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식의 논쟁이 늘 있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싸울 일이냐. 하물며 창당을 한 당대표가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그걸 갖고 바깥에서 이렇게 말하자면 그렇게 막 죽기 살기로 싸울 문제냐 그게. 그런 생각이 강했어요. 그리고 의원들 간 또 의원들과 당직자 간 당직자들 사이 당원들 간 이런 어떤 그 다툼이 많다라는 소리는 어렴풋이 계속 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다툼의 실체에 관해서 알고 지금 싸우시는 거냐라는 거에 제 얘기에 중점이나 맥락이 있었지. 이 성비위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나는 그건 정확히는 모릅니다라는 말을 여러 번을 하거든요. 이 답변을 드리는 와중에. 그게 이제 제 깐에는 그걸로 생각해서 오해하실까 봐 그 말을 자꾸 한 거거든요. 제가 그거는 모르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런 해결하는 과정에서의 이 분란이 너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서로가 상처를 입고 분열되는데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사소한 문제가 지금 이게 일반 요거만 딱 잘라놓고 봤을 때 당연히 100이면 100 모두 다 어쨌든 그때 뭐 어쨌든 그 사건도 지금 수사 중이니까 수사 중인데 그게 그렇게 사소한 문제로 잘 모른다면서 그렇게 단정할 문제냐 이렇게 당연히 생각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딱 요거만 놓고 보면 그렇죠. 그 사소한 문제가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그때 이 성비 사건 말고 그 절차를 해결하는 당에서 이게 이렇게까지 막 그 절차 문제를 갖고 이걸 이렇게 치고받고 할 일이냐라는 걸 말씀하신 건데 보통 사람들은 요거만 보면 그 성비 사건 자체.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꼭 그거를 그게 좀 답답한 건 그거였어요. 어떤 질문을 했길래 저런 말을 했는가를 좀 알려주면 좋겠는데. 질문은 분명히 처리 방안, 해결 방안을 물어본 거라서 그 처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언급을 한 건데 그건 다 빠져버리고 실체에 대해서 언급한 걸로 계속 그냥 규정 짓고 나가더라고요.
그런 점이 좀 답답했고요. 이게 이 말씀이 이렇게 있었어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도 한 발짝 떨어져서 보는 사람으로서 제가 이제 조국신당에서 한 발짝 떨어져서 보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이게 죽고 살 일인가? 어디 가서 누가 지금 한동훈이 처남처럼 무슨 여검사 몇 명을 강제로 뭐 어떻게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게 또 이슈가 문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예를 든 게 이제 그 성범죄를 예를 드니까 그거에 비해서 이거는 굉장히 성비 자체가 아주 뭐 한미한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받아들여서 많이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이게 절차적 문제와 그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분란과 그다음에 이것이 투명하게 진행되느냐 은폐되고 있느냐 어느 부분이 공정하지 않느냐 이런 게 절차는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얘기를 할 때 굳이 이 말은 어찌 보면 지금 필요 없는 얘기고 이것 때문에 사실은 오해가 더 깊어진 면이 있는데 한동훈이 처남건처럼 명백하게 벌어진 일을 그 심각한 상황을 은폐했느냐 덮어버리고 넘어간 거냐 이게 지금 그래서 이렇게 싸우는 거냐. 그럼 거기에 목적어는 당내 처리 절차라는 그렇죠. 말씀인 그러니까 거죠. 당내에서 이거를 은폐하고자 해서 성폭력이 아니고 이런 상황들을 계속 만들어낸 것이고 그것 때문에 싸우시는 거냐라는 말을 하는데 나중에 이게 이제 사실은 이 얘기를 하는 과정에 답답하니까 이제 제 간에 좀 화가 나서 든 예이긴 한데 이것 때문에 말하자면 이 전체 맥락이 흐트러지고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소재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굳이 이렇게까지 내가 세게 말할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은 드는데 이거는 명백히 저는 그러니까 그 실체를 놓고 얘기한 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앞뒤에서 절차상 이렇게 은폐되고 엄청난 일이 지금 가려져 있느냐 그래서 이렇게 절차의 공정성을 두고 또 누가 참여했느냐를 놓고 싸우시는 거냐 거기에 제 생각이 다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점들이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처음에 뭔가 이렇게 송구한 마음을 밝히는 글을 쓸 때도 당내 그 절차 문제 처리 절차를 가지고 너무 싸우시는 것 같아서 했다라는 취지의 글을 썼는데 이미 이제 한쪽 방향으로 뭔가 이렇게 생각이 가 있다 보니까 그런 얘기는 별로 저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다 생각하시는 것 같고 그거는 이런 저런 일로 인해서 생기는 파장 또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 이거는 제가 당연히 마땅히 감수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직도 내려놓고 어쨌거나 정당에 있는 직이기 때문에 그건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또 자숙하고 성찰하겠다고 드린 말씀도 그런 분들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 당신이 뭐 어디 가서 무슨 말을 하든 그 맥락을 거세하고 단어나 문맥을 잘라내 가지고 공격한 적이 지금 한두 번이냐. 그리고 네가 그런 걸 한두 번 당해봤냐. 그래놓고 지금도 와서 왜 또 그런 표현을 써가지고 또 이런 일을 자초하느냐. 이렇게 질타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제가 성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때 이 표현 하나하나를 이렇게 떼내가지고 이거를 그거 갖고 싸울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다 사소한 문제로 폄하했다? 이거는 정말로 질문자의 의도와 질문의 취지와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강연과 이어지는 어떤 답변의 맥락을 완전히 다 그냥 모르시는 분들끼리 그냥 그렇게 해석하고 만들어내신 얘기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또 변명으로 들리실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어떻든 이런 표현으로 인해서 과거의 상처나 트라우마가 떠올라가지고 고통을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제가 들었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상처를 제가 살면서 앞으로의 어떤 언행으로 얼마나 그게 뭐 드러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걸로 제 진심을 보여드리고 장기적으로 뭐 이해를 구하는 거 외에는 제가 여기서 무슨 그런 분들의 말씀을 다 뭐 제가 납득을 못하겠다거나 이런 태도는 저는 그건 절대 제가 옳지 않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제가 분명히 감당해야 될 일이고요. 단지 어떤 강연에서 왜 어떤 맥락에서 질문 답변이 오갔고 질문자는 뭘 물어보시는 건지만 한 번만 좀 염두에 두시고 제 발언을 한번 다시 들어주시면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악마의 편집이다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거저걸 떼내가지고 이렇게 돌리더라. 그러니까 이제 보도를 하는 입장에서야 본인들의 논지에 맞게 그만큼의 발언이 필요했겠지만 이게 뭐 그렇게 긴 얘기가 아니니까 그런 것들도 함께 좀 혹시라도 시간 기회가 되신다면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이 뭐 막 힘들고 괴롭다기보다는 많이 답답했습니다. 솔직한 제 심정은 답답했고요. 그리고 지난주 화요일 날 이제 아버님 그 49제를 치르는 날이라서 그간에는 사실은 제가 뭐 이거 가지고 막 누가 뭐라고 하나 어디서 무슨 비판을 하나 심지어 저랑 매우 가까웠던 분들도 엄청난 실망을 말씀하시면서 저를 비난한다는 얘기도 전에 듣고 근데 굳이 그거를 링크까지 보내주시고 하는데 제가 그거를 찾아볼 생각은 하지 않았고 또 그런 식의 어떤 돌팔매를 맞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걸 제가 인정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굉장히 오해를 했었거든요. 했었고 근데 오늘 이런 말씀 저는 오늘 아마 처음 말씀하시는 걸 거예요. 해명
대해서 결국에는 목적어나 주어가 논란됐던 그 발언들의 목적어나 주어가 조국 혁신당 내의 성폭력 사태가 주어거나 그거를 말한 게 아니라 조국 혁신당 내의 처리 절차에서의 분쟁을 말씀하신 거군요. 그러니까 정확한 목적어는 분란이고 그 분란은 그 절차를 둘러싼 분란. 그다음에 각종 사안에 대해서 매번 제가 보기에는 사소한 이슈들을 가지고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는 문제. 이런 것들을 얘기한 거였는데 조 변호사 좀 한숨 쉬시는데 비슷한 경험 있으시잖아요. 동병상련의 경험이. 예, 저도 지난 총선에서도. 총선 때 저도 후보 사퇴했죠. 그 성범죄 변론했다고. 황당한. 예. 근데 사실 최강욱 전 의원도 교육연수원장 말이 사퇴지 박탈당했잖아요. 사회적으로. 그죠? 예. 사퇴할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또 느껴져요. 저도 최강욱 의원님 굉장히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재원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2차 가해라는 거 말입니다. 우리가 특히나 우리 진영에서 2차 가해라는 것이 조금만 소뚜껑처럼 생기기만 하면 자라가 나타나든 뭐 낙지가 나타나든 간에 이거 소뚜껑이야라고 하면서 2차 가해라고 프레임을 확 씌운 다음에 더 이상의 이거를 반박하면은 너도 2차 가해자야, 2차 가해자야라고 막 이렇게 이 발언 자체를 봉쇄하는 맞아요. 분위기가 심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학문적으로 보면은 2차 가해의 개념을 모호하게 계속 확장함으로 해서 오히려 2차 가해자를 단죄하기가 어렵게 만들고 뭐가 2차 가해인지를 모호하게 해서 애매한 피해자를 만들고 그럼 그 애매한 피해인 것을 아는 사람들은 굉장한 반발을 느끼거든요. 성폭력 피해자를 옹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그 선거 때 겪었던 일이 제 블로그에 강간 통념이라는 건 있어서는 안 되는 통념이다. 그러니까 강간당하면 여자가 좋아할 수도 있다라는 식의 건 말도 안 되고 근데 이러한 통념을 활용한다고 오해받을까 봐 국민참여재판을 꺼리는 분이 있다면 본인이 무죄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이를 잘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 하십시오라는 글을 썼는데 제가 선거에 나오니까 이를이 강간통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간통념을 활용하십시오라고 글을 썼다고 기사가 막 나갔어요. 아니라고 해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그렇지. 국민참여재판에서 여러분 여성이 이런 성범죄를 원할 수도 있다는 통념을 잘 설득하면 배심원들 중에 남자가 편을 들 겁니다. 라고 누구 변호사가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근데 2차 가해라는 이 단어 앞에서는 다 무력화가 되고 아무도 저의 해명을 실어주거나 이제 해석해 주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 이게 상당히 문제구나라는 거를 많이 느꼈는데 이번에 최강욱 의원 사건을 보고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를 또 무슨 2차 가해로 옹호하는 것처럼 오해하시는 분이 생길까 봐 걱정될 정도로 조 변호사님 말씀을 또 곱게 될까 봐 제가 정말로 그래서 이게 칼날이를 걷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 추궁당하고 또 어떻든 맥락을 모든 분들이 다 알고 이해하셔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시민들은 다 언론을 통해서 뭐 어떤 사안을 접하게 되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거를 근거로 상처를 입고 실망하신 분들에 대한 사과는 또 저의 어떤 그 잘못은 그거는 인정을 하고 성찰해야 될 일이죠. 근데 언론이 들이대는 잣대가 항상 공정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에 대해서도 늘 알고 계시는 분들이니까 한 번만 더 아니 한번 그 녹취록 전체를 그 질문하고 포함해서 그 페이스북이나 어디다 그 올리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테고 제가 봤을 때 오늘 암만 이렇게 설명을 해도 분명히 조선일보나 보수 언론에서 분명히 이거 갖고 이 방송 갖고 트집 잡을 겁니다. 맞습니다. 분명히 트집 잡을 오늘 겁니다. 발언 중에서 또 떼서 따옴표 나옵니다. 뭐 그건 우리 사회가 이미 그거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사회가 돼버렸으니까 그걸 갖다 우리가 고치겠다 이거는 사실 가능하지 않은 일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뭐 잘못됐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그냥 아니 그런 조선일보식의 조선일보식의 그런 프레임에는 저는 당하지 않을 거고요. 더 이상 그 문제는 제가 싸워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나 인식이 있으시던 간에 이거를 그냥 앞뒤 가리고 2차 가해로 몰고 가면서 무슨 민주당 쪽 인사들이 뭐 성인지 감수성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2차 가해를 남발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자 하는 이자들의 의도가 있는데 그거는 절대 제가 굴하지 않을 거고요.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분명히. 그리고 꼭 이것만 좀 죄송합니다만 덧붙이고 싶은데 그겁니다. 집권당 대표가 국회에서 대표 연설을 하는데 거기에 제1야당의 원내대표라는 자가 그때 그렇게 됐어야 된다. 노상훈 수첩대로 됐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폭력적 언사 그다음에 그게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거를 두고 일어나는 어떤 논란이나 반응과 제가 지금 뭐 일종의 민주당 쪽에 빌런으로 지목되고 있다는 건 제가 익히 알고 있지만 이렇게 다루는 태도와 과연 이게 공정한 어떤 사회적 담론의 모습인지 이거는 저는 정말로 좀 안타깝고 답답하고요. 최근에 이제 이런 식의 어떤 그 단어 끊기 공격이나 이런 것들이 주요하다고 생각을 했는지 정말로 기가 막힌 게 제가 어디 가가지고 이 찍들을 다 파묻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다고 그렇게 또 비난하는 사람이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말하자면 이런 식의 어떤 강연에서 제가 했던 말 하나를 떼다가 하는 얘기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지지자분들 중에 민주정부에 대해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쟤들은 정권을 잡으면 법이고 절차고 무시하고 막 마음대로 막 해서 순식간에 다 해치우는데 예. 우리는 왜 절차 따지고 맨날 저기 뭐 그 여론 따지고 하면서 더디게 가느냐라는 답답함을 토론 항상 계시거든요. 예. 제 강연에는. 그때 제가 답답하고 억울하지만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분들은 그걸 견뎌야 된다라는 의미로 그러면 말씀대로 그러면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직을 다 묻어버리고 이직들을 한날 한시에 묻어버리면 그러면 그게 우리 민주주의가 순식간에 완성될까요? 아 그게 그 표현이었어요. 예, 그럴 때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 그게 민주주의 완성이 안 된다. 그렇죠. 이 그렇게 말 했을 때 반대 얘기네요. 이렇게 잘못 저기 했던 게 얼마나 많은데 역사적으로. 그러면서 제가 늘 농담처럼 드리는 말씀이 그런 거거든요. 제가 강연에서 그런 말씀을 드릴 때마다 다들 그거는 안 되지. 응? 그렇게 되면 내 주변 사람들부터 파묻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서 이제 이게 웃음 포인트였거든요. 야, 근데 그거를 갖다가 또 그렇게 악용을 하더만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뭐 하여튼 오늘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좀 오늘 그 뭐 마음고생도 좀 하셨을 테고 당연히 뭐 어려운 과정을 겪으셨으니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오늘 좀 그 시간을 드리는 게 맞겠다. 모두에도 얘기했지만은 저는 어쨌든 큰 자산인데 소중한 자산인데 이렇게 뭐 일종의 그 무침을 당하는 게 옳은 걸까? 본인한테 최소한 뭐 좀 얘기는 좀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하여튼 이슈는 됐지만 제 개인적인 얘기로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게 해서 죄송하고요. 오늘 하여튼 이런 기회를 홍익헌님이 마련해 주셔서 제 나름대로는 그냥 사실관계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추석 때까지는 적어도 제가 그 어떤 점에 대해서 또 더 생각하고 제가 과연 이 상황에서 어떤 역할이 저한테 있을 것인지 예. 제가 뭐 정치를 언제까지 해야 될 것이고 여기에 있어야 될 건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